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이 작고 소중한 물건, 바로 골프티입니다. 왠지 모르게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이 골프티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첫 홀, 즉 티잉 그라운드에서만 사용하고 페어웨이나 러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골프티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 속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골프 문화에 미친 영향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프 역사 속 숨겨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 골프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죠. 먼저 골프티가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심도 있게 탐구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도 더 된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편리한 형태의 골프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골프는 지금처럼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었고 골프를 즐기는 환경 또한 매우 달랐습니다. 그 시절의 골프 코스는 지금처럼 잘 정돈되고 관리된 푸른 잔디밭이 아니라 마치 거친 황무지나 목초지와도 같았습니다. 땅은 울퉁불퉁하고 잔디는 길고 흙과 돌멩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더욱이 당시의 골프공은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낸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아주 귀한 수제품이었습니다. 페더리 볼이나 구타페르카 볼처럼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이 공들은 섬세하고 쉽게 손상될 수 있었기에 골퍼들에게는 마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귀한 공이 거친 땅바닥에 직접 닿아 망가지거나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좀 더 깨끗하고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 골퍼들은 자신들만의 기발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 홀 첫 샷을 하기 전에 젖은 모래나 흙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뭉쳐 작은 언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니어처 모래성이라도 쌓듯이 골퍼들은 신중하게 공을 올려놓을 작은 지지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소중한 골프공을 올려놓고 드라이버나 아이언으로 샷을 했습니다. 이 작은 모래 언덕 덕분에 공은 땅의 거친 표면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골퍼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자세와 유리한 조건에서 클럽 헤드를 공에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거리와 정확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을 올려놓는 구역을 티잉 그라운드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모래 언덕을 지칭하는 티라는 이름은 집을 뜻하는 스코틀랜드 게일어 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공이 작은 집 위에 안전하게 올려져 있는 모습, 혹은 골프 라운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골퍼들이 티를 만들기 위해 직전 홀의 홀컵 안에서 모래나 흙을 파냈다는 것입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홀컵 주변에서 모래를 퍼다 쓰는 행위는 매 홀마다 홀컵을 망가뜨리고 그 형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잘 관리되어야 할 홀컵이 골퍼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는 골프장 관리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였고 골프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번 젖은 흙을 만지고 손으로 언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저분하고 번거로웠으며 날씨나 땅의 상태에 따라 일관된 높이의 티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비효율성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발명을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골프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래 언덕티를 대체할 혁신적인 무언가가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티의 원형을 발명한 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899년 하버드 치과대학 최초의 흑인 졸업생이자 보철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였던 조지 프랭클린 그랜트 박사입니다. 그는 당대 미국의 상류층 지식인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골프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벽은 그의 열정 앞에도 가로막혔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전용 골프장 출입을 금지당하는 비극적이고 불합리한 현실을 그는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골프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마음껏 즐길 수 없었던 그랜트 박사는 이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별장 옆에 넓게 펼쳐진 초원에 직접 코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굳건한 의지와 골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평생을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에 몰두했던 그랜트 박사는 골프장에서 모래 언덕을 만드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공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실험, 그리고 손재주를 발휘하여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래는 뾰족하게 만들어 땅에 쉽게 꽂을 수 있도록 하고 위는 공을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오목한 형태의 최초의 나무티를 발명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명품은 1899년 우드 골프 티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 티는 기존의 모래 언덕 방식보다 훨씬 깨끗하고 일관된 높이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홀컵을 훼손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랜트 박사는 이 위대한 발명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티를 대량 생산하여 돈을 벌기보다는 그저 골프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자신과 함께 라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편리한 티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골프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인류의 삶, 특히 골프라는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을 뿐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진정한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는 당시 발명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랜트 박사가 발명한 이 혁신적인 나무티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랜트 박사의 발명 이후 약 20년이 지난 1921년 또 다른 치과 의사인 윌리엄 로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랜트 박사가 발명한 나무티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엘은 자신의 티에 특별한 색을 입히고 매력적인 이름을 붙이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티를 눈에 잘 띄도록 밝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언제든 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담아 레디티라는 재치 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빨간색은 잔디밭 위에서 더욱 돋보였고 분실 시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까지 더했습니다. 레디티라는 이름은 골퍼들에게 편리함과 즉시 사용 가능함을 어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엘의 마케팅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골프 스타이자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던 월터 헤이건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하고 경기 중에 자신의 빨간 레디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월터 헤이건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자 골프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빨간 레디티를 사용하는 모습은 수많은 갤러리들과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는 곧 엄청난 화제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월터 헤이건이 사용하는 그 빨간 티에 열광했고 너도 나도 레디티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나무티는 순식간에 전 세계 골프장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골프티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로엘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효과적인 마케팅을 결합하여 그랜트 박사의 발명품을 전 세계 골퍼들의 필수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대중화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발명가 조지 프랭클린 그랜트 박사의 공로는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발명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로엘의 레디티. 그늘에 가려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디티를 나무티의 원조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진정한 공로와 인류 사회에 대한 기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91년 미국의 권위 있는 골프 기관인 미국 골프협회는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조지 프랭클린 그랜트 박사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티의 공식 발명가로 뒤늦게 인정하고 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인종차별적 분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으로 인류의 삶에 기여한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뒤늦은 찬사이자 역사가 마침내 바로 잡히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골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티는 왜 첫 홀, 즉 티잉 그라운드에서만 주로 사용될까요? 이는 골프 경기의 본질적인 규칙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골프 규칙 11조 1항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어가 공을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페어웨이나 러프 등 다른 모든 구역에서는 공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로 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티는 오직 각 홀의 출발 지점인 티잉 그라운드에서 첫 샷, 즉 드라이브 샷이나 티샷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인 셈입니다. 이 규칙은 모든 골퍼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페어웨이에서도 티를 사용하여 공을 땅에서 살짝 띄워 칠 수 있다면 이는 공과 클럽 페이스의 접촉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 비거리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불공정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의 재미와 전략적인 요소, 그리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티는 경기의 출발점에서 골퍼들에게 일관되고 평등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자 규칙의 일부인 것입니다. 골프는 있는 그대로의 공을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티잉 그라운드를 벗어나면 공은 땅에 놓인 그대로 쳐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매년 약 15억 개에 달하는 골프티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는 과거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지혜와 발명 정신,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골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흑인 치과 의사의 위대한 발명, 그리고 이를 전 세계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알린 치밀한 마케팅 전략까지 실로 다양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번에 골프장에서 티를 사용하실 때는 이 작은 물건 속에 담긴 흥미로운 역사와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열정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골프 라운드가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공을 올려놓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열정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으로서 골프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티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